이렇게 푹푹 찌는 계절이면 생각나는 여름 대표 보양식 민물장어. 통통하게 살이 오른 기름진 장어를 불판에 노릇하게 구워 한 입 넣어주면 그 맛이야 뭐 말해 뭐하겠습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죠. 이 정도 양에 이 정도 가격이면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 이곳 매장에선 장어 1kg 가격이 49,000원. 이 가격이 얼마나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 처음 오픈하고 매장 오픈하고 4년간 유지하고 있어요. 게다가 천연 안반수에서 직접 키운 굵직하고 힘좋은 민물장어만 취급한다는데요. 장어 양식에서 손질 판매까지 책임지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33 청년 병규 씨. 연매출 70억 원을 올리는 그의 성공 비결 지금 만나봅니다. 경북 예천의 한 식당. 주말 저녁 시간이 되기가 무섭게 손님이 밀려듭니다. 요즘처럼 덥고 습할 때는 딱 생각나는 이것 때문인데요. 여름철 보양식의 대표 주자 바로 민물장어입니다. 와우. 저희가 사이즈가 다른 데보다 좀 더 커요. 아, 그래요? 불판에 그냥 놓기에도 벅찬 크기의 민물장어. 이 집 장어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특대 사이즈라는 점입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 칼슘 등의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어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즐겨 먹었던 귀한 음식. 살밥이 두툼한 민물장어는 주로 구이로 즐기는데요. 잘 구워진 두툼하고 노릇한 장어.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법. 군침 도는데요. 입맛이야. 장어가 하고 신기하고 통통하고 쫄깃쫄깃하고 껍데기도 바삭바삭이 맛있어요. 너무 통통하고 맛있습니다. 최고예요. 손님들이 입을 모아 통통하다 칭찬하는 이 집 장어. 손질된 장어의 무게는 무조건 700g 이상으로 맞추는 게 갑부의 원칙인데요. 700 좀 넘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뭐 저희가 최대한 중량에 맞춰갖고 드리려고. 그죠. 저희 집에서 좀 작은 것도 다른 집보다는 아주 커요. 사이즈가. 얘네도 보통한 게 보통 굵기는 아니거든요. 50cm 정도 되는 거. 이 정도 크기가 나오는 건 양어장에서 1년가량 키운 것들. 살밥도 두툼하고 튼실합니다. 제일 작은 게 지금 2미 사이즈고 큰 거는 한 마리 1kg짜리도 보통 많이 써요. 널찍한 크기에 한 번, 두툼한 두께에 또 한 번 놀라는 갑부의 장어. 하지만 이 정도 품질이면 사실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 아무 때나 즐기기 부담스러울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손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인기 비결이 또 한 가지 있다고요?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삼겹살 먹는 가격으로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아유 가격 착해요. 장어 원래 비싸잖아요. 150, 200g 놓고 뭐한 25,000원, 3만 원 하는데 키로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저렴해요. 다른 가게는 시가로 파는데 여기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갖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이 너무 좋아요. 1년 내내 같은 가격 49,000원. 직접 장어를 구워주는 식당 치고 꽤 저렴한 편.
장어 크기는 700g 이상으로 넉넉한데도 값이 싼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격을 쭉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직접 키워서 판매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장어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는 사실 저희 매장에서 판매액보다 실제 수협에서 찍어주는 단가가 더 올라갔던 적도 있어요. 그것도 그 한때인 것 같아요. 제가 더 욕심부리고자 매장 그렇다고 매장 닫아버리고 그렇게 판매를 한들 그 가격대가 계속 쭉 유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만의 사이클을 잡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깊은 산속에 있는 갑부의 양어장. 병규 씨의 하루는 이곳 양어장에서 시작됩니다. 일단 장어 상태부터 살피는데요. 밤새 산소 공급에 문제는 없었는지, 문제가 생긴 녀석은 없는지 귀한 녀석들 안부를 꼼꼼하게 챙깁니다. 여기 총 양은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한 45톤, 50톤? 바로 당장 출하할 수 있는 게 한 20, 30톤 정도? 이 시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난 가을부터 키워 몸집을 불린 녀석들이 수조 한가득. 1년 중 여름철부터 추석까지가 장어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더욱 세심하게 장어 상태를 살피는데요. 1kg까지 자란 녀석들이 손님상에 오르는 겁니다. 딱이 한 이 정도 되는 애들을 저희가 장어 몸에선 점액질이 나오는 데다가 힘도 좋아 장어에 일가견이 있는 갑부에게도 쉬 잡히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곧 나갈 애들인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크게 키워서 손님상에 보내고 있어요. 와, 가만히 있질 않네요. 얘네 꼬리 힘이 세서 네. 꼬리가 어디 대기 하면은 꼭 어디로 도망가고 빠져나가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꼬리 이렇게 감잖아요. 갑부가 키우는 장어는 치어 상태로 수입한 걸 키운 것들인데요. 저희가 취급하는 거 2가지를 취급하고요. 하나는 요거 자포니카 종하고 하나는 여기 이거 무태장어라고 요 종 2가지를 저희가 기르고 있어요. 흔히 민물장어 하면 이 자포니카 장어를 말합니다. 맛이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무태장어라는 종이고요. 등에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무태장어는 필리핀 앞바다에서 주로 서식하는 장어로 기름지고 맛이 비교적 부드럽다는군요. 10여 년 전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기까지 무태장어는 시중에서 보기 힘든 녀석이었다죠. 아침부터 갑부에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복날이니까 아마 오늘 물량들 좀 많이 나가고 내일 좀 일찍 나가야 되니까 강화에서 마실 때 고기도 많이 덜 넣고 복날 전날이나 지금 이제 7월달, 8월달 이때가 제일 많이 나갈 때라 갖고 그래도 한 7, 8배 정도는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초복을 하루 앞둔 날에 금요일이다 보니 평소보다 일을 서둘러야 하는데요. 이날 물량을 맞추기 위해 벌써부터 장어를 특별 관리해 두었습니다. 크기를 최대한 불린 장어를 판매하기 직전부터는 굶기는 건데요. 보내기 전에 물을 미리 빼가지고 시장을 좀 시켜주고요. 야행성인 장어는 어두운 곳에서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환하게 불을 켜둔 곳에서 일주일간 지내도록 하는 겁니다. 금방 먹이 활동하던 애들은 아무래도 흙내나 사료 냄새가 좀 될 수가 있어서 완전히 속을 다 비운 애들이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먹었을 때 저희 매장에서도 흙내 안 난다, 흙내 안 난다 이야기하는 게 이런 과정 거쳐서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평소엔 2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키우던 장어를 18도 정도 되는 냉수에서 지내도록 하는 건데요. 겨울에 잡힌 장어가 더 맛있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오늘 오전 중에 손질할 장어 양은 약 1000kg. 매장에서 판매할 장어는 모두 이곳에서 손질하는데요. 양어장의 본격적인 첫 일과가 시작됩니다. 따고 그다음 안쪽 내장에 내막이 질기거든요. 요즘처럼 바쁜 철엔 갑부도 장어 손질에 동참합니다. 많을 때는 인터넷 온라인 판매 쪽이랑 겹칠 때는 하루에 한 1.5톤도 작업을 해요. 사실 장어 손질은 오랜 숙련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는 일. 특히 꼬리 부분까지 모양이 말끔하게 나오도록 손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아무래도 장어의 힘의 원천이 이제 꼬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인데 실질 그 이제 영양학적으로는 이쪽 요 몸통에 있는 여기 앞쪽에 있는 살들이 그 이제 100g당 포함된 단백질 함량이 더 높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꼬리 못 먹어서 아쉽다 하는 척 하면서 이제 꼬리는 앞에 분 드리고 몸통 먹고 그게 최고의 스킬입니다. 비록 속도는 좀 느리지만 꼼꼼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갑부. 일이 많을 땐 하루 종일 장어 손질만 해야 할 때도 있다는군요. 숙련된 직원들과 함께 작업하니 어느새 오전 분량을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손질된 장어 중 일부는 서둘러 진공 포장을 합니다. 택배 배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수배도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뭐 이제 나 뭐 여러 매체들 저희가 판매하는 데가 있어갖고 그쪽으로 다 해서 보내고 있어요. 주문량이 많은 날엔 오전, 오후 2번 물량이 나가는데 주문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후 3시 전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판매량은 도리어 늘어나는 추세. 온라인 제품도 700g씩 꽉 채워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오전 첫 발송 분량인데 벌써 짐칸이 만석입니다. 1톤 정도 될 거예요. 1톤이요? 네. 어이구, 많이 나가네요. 요즘에는 거의 이 정도 나가죠. 이제 성수기니까 이제 뭐 최고 많이 나갈 때는 한 2.4톤까지도 보내봤는데 그 이제 우리 있는 차로 안 돼가지고 큰 차 불러갖고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좀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꾸준히 온라인도 하다 보니까 여름에 이만큼 들어오거든요. 겨울에도 뭐 이거보다는 이 정도 물량은 아니지만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죠. 더 많은 양을 더 싸게 팔 수 있는 갑부의 비결. 그 첫 번째는 온, 오프라인 두루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해서 1년 내내 판매량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품의 신선도가 생명. 당일 매장에서 판매할 장어는 매일 아침 손질해 직접 배송하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손질해 실어 나릅니다. 갑부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뿐 아니라 인근 여러 매장에 장어를 납품하는데요. 직원들과 나눠서 매일 20곳 넘게 배달을 다니다 보니 갑부도 쉴 틈이 없습니다. 저희 매장은 지금 5군데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 같으면은 한 7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주기적으로 받는 곳이 7군데, 그리고 이제 뭐 급하실 때 받거나 아니면은 뭐 필요하실 때 연락 주시는 곳까지 하면은 한 20몇 군데 정도 될 것 같아요. 양어장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5년 차. 처음엔 다른 양어장에 부탁해서 물건을 팔아야 했었는데 이제 직접 운영하는 가게만 5곳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예약이 많은 이곳 매장. 일단 20kg들이 2통을 가져왔습니다. 받아보시고 또 긴급으로 필요하시면은 또
바로 또 받아들여요. 예, 긴급대책 어제 아내 같은 경우 그날은 이야기도 했는데 목이 떨어지고 큰일 날 뻔했어. 그래도 막 속도 날라왔대. 맞아. 얼마나 고마운지 막 그날은. 우리 마음 먹고 달리면 또 금방 와요. 예, 한 시간 만에 온 것 같더라고. 네. 금방 와가지고 우리 막 장사 잘했어 그날. 안 그랬으면 손님 막 계속 앞으로 가고 있었어. 울산이 장어 인기가 너무 좋아. 요즘에 손님들 많이 와요? 너무 많아요. 우리 너무 많고 지금 복날 때도 그렇고 지금 60명이 지금 예약돼 있고 막 하루에 보통 한 5, 60명은 계속 예약이 돼 있어요. 여기는 언제 오픈하신 거세요? 그때가 21년이죠? 21년? 원래 22년이잖아요. 21년 들간에 20년 12월 3일 날 오픈했어. 한참 코로나 중에 또 오픈한 곳이네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네. 그래도 그런 거 영향 안 받고 잘된 케이스죠. 여기는 하루에 좀 많이 오나 봐요, 양이. 네, 저희 물량중에 보면은 거의 뭐 한 탑3 정도 그 정도로 많이 물량 많이 들어가요. 가게 5곳에 거래처까지 다니느라 정신없는 하루. 하지만 사업 초기엔 막막한 날도 많았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양어장만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막상 처음에 팔 데가 없더라고요. 젊은 패기로 5년 전 무작정 뛰어든 장어 양식. 인근 양식장 배관 일을 해주며 어깨너머로 기본 기술을 익혔는데요. 1년을 꼬박 투자해 어렵게 장어를 키웠지만 가격이 폭락해 판매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좀 코너에 몰려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제 절실한 컨셉이 좀 맞았나 봐요. 저는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포장마차에 작게 이렇게 하고 손질 바로바로 해드리면서 이렇게 구워드리면서 했었는데 그때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원가에라도 장어를 팔아버리고 시작한 포장마차. 5개월 만에 첫 가게를 얻은 것을 시작으로 갑부의 매장은 경상도 지역에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갑부의 장어를 납품받는 매장도 인근 지역은 물론 서울, 경기권까지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3, 4년째 거래하는 단골 거래처도 10여 곳이나 됩니다. 여기는 그 저희 좀 오래된 거래처고 그래도 이게 뭐 같이 이렇게 좀 봉생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손질 상태도 깔끔해 받는 사람들 만족도는 늘 최상입니다. 뭐라고는 안 되고 또 고기가 안정되니까 육질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또 우리 원하는 수량은 그날그날 바로 해주니까 장사하기 좋죠. 이제 기본적으로 갑부가 납품을 맡은 곳은 다 들렀는데 다시 길을 나서는 갑부. 도착한 곳은 대구의 직매장입니다. 이곳은 갑부가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는 매장인데요. 고기 왔습니다. 복날이라 여기 좀 거들어 주려고. 얼마 전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한 이곳 매장. 물 들어온 김에 놓줘야 하는 법. 예약 손님도 많은 날이니 미리 초벌구이부터 해주는데요. 기름기 많은 장어를 숯불에서 구우니 이미 한눈에도 먹음직해 보이는 모습. 거기에 구수한 냄새까지 폴폴 풍기니 누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다 목 빠지시겠어요? 냄새 맡으면 웬만하면 그냥 못 지나가죠. 집에 가셔도 생각은 나실 거예요 아마. 1kg에 한 4인분 되거든요. 1kg에 49,000원. 예. 한 마리가 지금 1kg 달렸어요. 1kg에 한 2마리 정도 되는데 49,000원 팔아요. 술 특선은 좀 저렴하게 팔고 있거든요. 아 집에 그래요? 오시면 더 저렴해요. 그러면 1인분 얼마씩인데요? 밖에서 손님들이 보시고 되게 비싼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고 여기 또 금액하고 설명드리면은 또 이제 뭐 싸다고 문의하셨다가 또 다음번에 또 오시니까
확실히 그 처음에 그냥 이렇게 오픈 공간 안 만들고 했을 때보다 바로바로 직접 물어보시니까 낫더라고요. 갑부의 노련한 유혹, 오늘도 대성공인 모양입니다. 정신없이 주문이 밀려드는데요. 미리 초벌해둔 장어를 먹기 좋게 잘라 손님 불판에 올리고 이렇게 직접 구워주는 서비스까지. 이 모든 걸 포함한 가격이 1kg에 49,000원이니 비교적 저렴한 값에 통통한 장어를 마음껏 즐기는 손님들. 맛있어. 맛있어요. 쫀득쫀득한 게 맛있어요. 담백 고소 보양식은 최고예요. 초복 당일 모처럼 매장 1층이 꽉 찬 오늘 하루 매상이 궁금한데요. 굉장히 좀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매출 얼마나 오셨어요? 한 480 정도? 여기가 신규 매장이어서 사실 여기가 장사가 제일 덜 하거든요. 초복이던 촬영 당일 갑부의 매장 5곳 중 4곳의 매출을 모두 합치면 약 3,200만 원. 대구 매장은 가장 매출이 높은 곳보다 절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오픈 당시가 이제 2020년 1월 대구 그때 코로나 막 이제 막 터질 때 그때 오픈을 해가지고 되게 애먹었어요. 매출 0원인 때도 있었어요. 아예 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새벽 2시까지 열어놔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만큼 밖에 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야심차게 투자해 대구 시내 목 좋은 곳에 매장을 열었지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갑부.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그 자본력이 있으니까 저희 매장도 위치가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판매하실 의향이 있느냐 뭐 권리금 받고. 근데 진짜 유혹이 보통 유혹이 아니거든. 제가 진짜 막 그렇게 하고도 싶었는데 어떤 자존심도 그렇고 그리고 이 매장이 붐비고 잘 되는 장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쭉 버티고 버티다가 올해 이제 그 코로나 이제 점점 접어도 작년부터도 매출 많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 대구 매장에서 팔지 못한 건 바로 여러 매장에 나눠 보내서 판매하며 버텼다는데요.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끌기 위해 매장 입구에 초벌 구이대를 설치해 고기를 구우며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 한번 꽉 차는 거 한번 보고 싶다 했는데 올해 몇 번이나 차더라고요. 가득 차더라고요. 가득 차서 사람이 인력이 모자랄 정도로 그런 거 보니까 사실 그 매장 거기서 그 한 군데 안 굴린다 그래서 제가 뭐 삶이 안 돌아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목표한 게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걸 보니까 그래서 저도 더 뿌듯한 것 같아요. 다음 날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양어장에 들어가는 갑부. 여긴 한창 몸집을 불리는 중인 장어들이 있는 곳이라 불을 켤 수 없는 건데요. 장어는 야행성이라 밝은 데서는 먹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얘네가 살을 잘 먹고 이제 큰 애들이 좀 더 빨리 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빨리 큰 애들하고 이제 적게 큰 애들하고 분류를 좀 하려고요. 오늘은 두세 달에 한 번씩 하는 장어 분류 작업을 하는 날. 파이프로 빨아들여서 자동화 기계로 분류하는 양어장도 있지만 장어 몸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갑부는 모든 일을 수작업으로 하는데요. 일일이 그물로 퍼서 분류틀에 넣는 겁니다. 밑에 구멍이 있어서 사이즈에 맞게 밑으로 아래로 빠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요? 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키우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데요. 위험을 감수하고도 선별 작업을 꼭 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먹이로 같이 키웠는데 왜 이런 건가요? 큰 애들이 아무래도 먼저 와서 먹고 작은 애들이 그 나중 걸 먹는데 작은 애들이 좀 상대적으로 약해요. 또 얘네는 동식이라는 걸 하거든요. 같은 오동끼리 서로 잡아 먹어요. 그래서 빨리 분리를 해줘야죠. 오늘 선별해야 하는 양만 2톤가량. 선별 작업에만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힘센 녀석들이 이리저리 꿈틀거리다 보니 퍼나르고 쏟는 과정이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양어장에서 작업하려니 결국 파김치가 됐습니다. 아니 아무리 목이 마르다 해도 양어장에서 쓰는 물을 그냥 마셔도 되는 건가요? 이 물 그냥 마셔도 돼요? 네, 그냥 자주자주 마시고 있어요. 일하다가 더우면 시원해가지고 자주 마시고 있어요. 저희 이게 여기 맥반석 안반 뚫어갖고 되게 깊이까지 뚫었거든요. 450m 정도 뚫어놔서 이게 그냥 물 퍼갖고 음료수 검사하니까 음료수 검사 통과되더라고요. 뚫어 수질이 좋아요. 이곳 양어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은 맥반석을 뚫어 퍼올린 안반수. 수질 검사를 받은 결과 식용으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깨끗하답니다. 드디어 선별 작업이 마무리되고 충분히 큰 장어는 출하대기 수조로 옮깁니다. 환하게 불을 켜둔 양어장에서 찬물에서 지내며 일주일 동안 속을 비운 뒤 매장에 납품할 예정인데요. 아니, 그렇게 하면 장어가 좀 홀쭉해지지 않나요? 일주일 정도 굶기면 그게 못해도 한 60~70g은 빠지거든요. 저희는 좀 손해볼지라도 직영 매장에 갔을 때 손님들 말이 안 나오려면 60g, 70g 더 손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손님들 드렸을 때 흙내 안 난다. 이 말이 듣고 싶어서 저희도 그거 감안해서 선별을 하거든요. 선별 과정에서 걸러진 작은 장어들 중 크기가 비교적 큰 것들은 남기고 작은 것들은 따로 모아 포장을 하는데요. 산소까지 빵빵하게 넣어 포장한 장어. 이렇게 정성껏 포장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옆에 이제 주변 양어장에 보내는 거예요. 주변 양어장이요? 왜요? 새로 사이즈 키워서 올리려고 이제 그쪽으로 다 보내고 있어요. 올여름에 팔 물량은 확보가 됐으니 덜 자란 것을 계속 키우는 것보다는 내년을 위해 치어를 키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혼자 물량을 감당하는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중간 종묘를 새 양어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저도 치어를 받아서 내년 여름에 대비를 한다면 더 많은 물량으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혼자 양어장으로만 봤을 때는 몇십 톤 규모가 그냥 다 리미트가 걸려버리는데 다른 양어장들과 함께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아주 큰 시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저는 몇백 톤을 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거죠. 더 많은 양을 더 싸게 팔 수 있는 갑부의 비결. 그 두 번째는 주변 양어장들과의 협력입니다. 서로 키워주고 대신 팔아주기도 하면서 물량을 확보하니 연간 일정한 장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한밤중이 돼서야 작업장을 벗어나는 갑부. 그의 하루는 무척 길고 고단합니다. 퇴근하시는 거세요? 네. 아이고. 늦게 퇴근하시네요. 그래도 새벽 작업 안 하게 다행이죠. 그런데 바로 옆 건물로 가는 갑부. 사실 그는 직원 숙소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양어장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그의 잠자리는 늘 양어장 어딘가였습니다. 여기 지내세요? 네, 거의 뭐 양장에 있는 게 편해서 거의 이쪽에서 지내고 있어요. 생물을 키우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양어장을 떠날 수 없다는데요. 자다가도 수시로 일어나 CCTV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을 정도입니다. 일이 끝났다 하더라도 내일 생각하면 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꼭 그런 잡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요. 다 자라서 출하할 때쯤 돼가지고 요 밸브 살짝 덜 열었다고 한동 수조가 다 죽어버려요. 그랬던 적도 있으세요? 네, 많죠. 그러면 뭐 누굴 탓하겠어요? 제 잘못이지.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집에서 뭐 있는 거나 여기서 있는 거나 뭐 사실 뭐 불편한 것도 없고. 20대 후반 열정만 가지고 시작한 장어 양식. 젊었기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그는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중공업 쪽 일하다가 광양 제철소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쪽이 전라남도 쪽이다 보니까 민물장어 양어장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쪽에 이렇게 한번 방문해봤는데 그때 사료 주는 시간대에 들어가서 사료 보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 저도 나름대로 좀 열심히 산다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좀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얘네들 막 활발하게 막 사료 먹고 막 더 먹겠다고 막 서로 막 울고 하는 거 보니까 좀 그게 저한테 좀 활력소 같이 찾아오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 집을 떠나 바로 돈벌이를 시작했던 갑부. 가까이 지내던 동료의 잇따른 부상과 타양살이의 외로움에 지쳐갈 때쯤 그는 내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물장어 양식을 생각했을 때 결국 이게 경상북도 쪽에 가지고 와서 좀 승산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 때는 많지 않았거든요. 비교적 적은 인구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잘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장어도 실버 산업이라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많이 찾고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뭐 향후 한참 동안은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간 벌어둔 돈을 탈탈 털어 양어장을 짓기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상황.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양어장을 지으며 일용직으로 공사장 일까지 해야 했는데요. 이 막대한 시설 비용이 때문에 벽에 걸린다고 딱 생각을 했는데 업자들 불러서 견연했을 때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은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도. 그래서 그때 이제 자재비를 항상 씹어와 보니까 뭐 자재비라 봤자 제가 그렸던 양어장은 그냥 이렇게 수조 있고 뭐 물 데우는 시설 있고 여가 시켜주는 데 있고 그러면 되겠다 싶어서 딱 내는 견적이 그 금액 정도는 제가 어떻게 해보겠더라고요. 그렇게 양어장을 완공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2년 남짓. 혼자서 완성하다시피 한 양어장 곳곳엔 그의 땀과 눈물이 오롯이 배어 있습니다. 그날 새벽. 아니 자다 말고 대체 어딜 가는 건가요? 대표님, 새벽에 양어장은 뭐하러 나오신 거세요? 지금 수질 재야 될 때가 돼가지고 수질 체크하라고요. 산소 농도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생명력 강한 장어라도 밝은 양어장에서 그것도 평소보다 찬물에서 지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일. 애써 키운 녀석들이 상할까 걱정인 겁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잘 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그게 문제였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잘 크니까 그대로 뒀더니 문제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그때 당시 때 그런 경험을 겪고 나니까 지금은 좀 자고 싶고 피곤해도 이제 한번 또 해놓고 자면 또 잠이 더 잘 와요.
자신감만 가지고 시작했지만 처음엔 기술이 없어 폐사 위기도 많이 겪었다는데요. 주변 양어장에 물어물어 기술을 배우고 양식장 안에 텐트를 치고 지내며 몸으로 기술을 익혔던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물고기는 살을 먹고 크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의 발소리를 보고 큰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도 치어 들어왔을 때는 어디 움직이지도 않고 그게 계속 있거든요. 가서 계속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뜨겁게 보낸 지난 5년. 이젠 자신 있게 장어 양식 전문가라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날. 복날이 낀 주말은 여전히 바쁩니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손질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하루에 나오는 장어 부산물만 100kg이 넘습니다. 모아서 버리려는 건가 했는데 다른 작업장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갑부. 이걸로 대체 뭘 하려는 건가요? 이걸로 저희가 그 애견 간식 만들고 있거든요. 애견 간식이라고요? 장어살을 바르고 남은 뼈나 머리는 대부분 버리기에 마련. 하지만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애견 간식입니다. 중간중간 살도 많고 그리고 뼈가 요 사이에 보시면 칼슘이나 이런 영양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일 손질한 걸로 바로 피 빼고 작업을 하니까 그걸 살려서 저희가 직접 바로 만들고 있어요. 관련 업체와 함께 연구해서 만든 제품인 애견 간식은 장어 뼈와 머리를 60도 저온에서 48시간 동안 구워내는데요. 보시면 열도로 이렇게 바삭바삭 펴지거든요. 영양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맛도 있어 점점 판매량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다 조금 더 익히면 매장에서 뼈튀김 먹는 거랑 어차피 굽는 게 같은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되게 고소하고 바삭해요. 저희가 뼈만 하는 게 아니고 장어 손질하고 남은 이렇게 머리 가지고도 이렇게 말려서 만들거든요. 이거 머리도 말리네요. 이렇게 민물장어를 손질하고 나온 부산물을 활용한 애견 간식부터 크기가 작은 장어를 활용한 애완동물용 간식까지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애완동물 간식을 만들게 된 건 갑부에게 닥친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산소 밸브를 조금 잘못 건드려서 이제 폐사가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처음에 한쪽 수조에서 이제 조금 산소가 부족하다는 걸 파악하고 빨리 조치를 했는데 얘네들이 상태가 너무 다 안 좋은 거예요. 빠른 판단을 내렸죠. 이거 지금 어떻게 살리려고 하다 보면은 나머지들이 다 부패돼서 썩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숨은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조금씩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던 중이어가지고 산채로 그냥 다 냉동시켰어요. 깨끗한 상태에서 냉동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걸로 뭔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냉동창고를 꽉 채워서 냉동을 시켰었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애견 간식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고.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만든 갑부. 오늘은 애견 간식 홍보도 할 겸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아지들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추가 주문을 하게 되네요. 뭐 이제 소형견 뭐 대형견 다 잘. 네네, 저희는 이제 소형 중형견 애들만 있는데도 너무 잘 먹어요. 여기 강아지들 늘 많길래 저희 제품 나오면 한번 들어가야겠다 하다가 한번 들었더니 좀 반응이 괜찮다 하셔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추가 물량을 또 좀 가지고 왔어요. 이제 호불호 없이 다 잘 먹고 이제 장어가 들어간 거니까 또 국내산 장어다 보니까 너무 믿고 네네 먹이고 있어요. 이보다 솔직한 반응이 또 있을까요? 입맛 까다로운 요즘 강아지들을 단숨에 사로잡은 갑부표 애견 간식. 앉아.
잘 먹네. 엄청 잘 먹어요. 그 비싼 장어를 듬뿍 넣어 만들었으니 어찌 입맛 당기지 않겠습니까? 나이 있는 애들도 이제 잘 먹어요. 말랑말랑 해가지고. 저희가 또 다양하게 좀 더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나오면 또 이렇게 많이 테스트도 해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갑부의 사업에 다시 한번 순풍이 부는 모양입니다. 신규 사업이거든요. 근데 매출액은 지금 이제 막 시작해서 뭐 한 4억, 5억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오히려 매출액 30억 내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사실은 부산물이 버려지는 거거든요. 이 버려지는 거 활용해서 그 원료만 깨끗하게 잘 보관해놨다가 최상품의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면 사실 매출이 거의 다 남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부산물 사업 같으면 가을, 겨울 때, 봄에 좀 장어 매출이 좀 덜할 때 이럴 때 좀 많이 큰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저희가 매장에서 그 가격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양을 더 싸게 팔 수 있는 갑부의 비결 그 세 번째는 버려지는 장어 부산물까지 알뜰하게 활용해 도리어 이윤을 창출한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갑부가 장어와 사랑에 푹 빠진 데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산들 강에서 살다 보니까 내과에서 낚시하는 거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삶이었거든요. 민물 장어를 잡겠다고 한 2, 3주간 뭐 충주댐, 안동댐, 이마댐 막 나온다는 데는 다 가서 버티고 서봐도 한 번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제가 기르고 있지만 제 장어들이 너무 귀해요. 장어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이제 버림없이 다 쓰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저한테는 아직도 너무 소중하고 귀해요. 젊은 패기로 도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갑부의 사업. 그 성적표가 궁금합니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합산했을 때 한 30억 정도 되고요. 온라인 판매나 뭐 거래처들 뭐 매출이나 그리고 뭐 이제 산소 패킹한 이제 면세 그 장어들 배송해 드린 것까지 치면 한 35억. 애견 사업 하고 있는 게 그게 한 4억 정도 지금 계속 더 올라가고 있어서 한 5억 정도 잡으시면 그러면은 합산했을 때 한 70억 정도.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매출을 따져보니 오프라인 매출과 온라인 매출을 합쳐 약 65억 원. 거기에 동물 간식 매출까지 포함하니 예상 총 매출은 약 70억 원인데요. 짧은 시간 동안 가파르게 성장을 이룬 갑부. 그의 가장 큰 응원군이자 동행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수고 많았네. 갑부의 1호 매장을 맡아 운영 중인 어머니. 매장에서 판매하는 진국과 탕은 여전히 어머니 전담이라는데요. 어머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지금 여기 맡아서 하시는 거세요? 네. 어머니가 또 국도 그렇고 양념장어도 어머니가 만드셨거든요. 매일 저녁 갑부가 어머니 매장에 당일 손질한 장어 머리와 뼈를 배달하는 건 이렇게라도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입니다. 별일 없었어? 똑같지 뭐. 똑같지 뭐. 엄마가 고생했다 오늘도. 그냥 간단하게 이제 포장마차부터 이렇게 만들어갖고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포장마차를 막상 열더라도 제가 조리하거나 이런 거를 잘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이제 좀 도와달라고 또 요청을 했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생소한 일이다 보니까요. 정말 과연 식당을 두고 이렇게 와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도와달란 둘째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는 갑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잘 되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때때로는 안타깝고 너무 힘들게 저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열심히 살아온 만큼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고맙고 그래서 더 미안한 마음. 갑부에게 어머니는 여전히 너른 우산 큰 그늘입니다. 어머니 손에서 진국하고 탕도 다 나온 거고 그 뭐 기타 외 것들도 어머니가 다 최종적으로 손봐주시고 하시니까 어머니 아니었으면 사실 못했죠. 참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고 속만 썩이면 되는데 요즘에는 몸까지 힘들게 만드네요. 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개발한 장어 진국. 잡내를 없애기 위해 각종 재료를 듬뿍 넣고 뭉근하게 고아내는데요. 이렇게 끓은 다음에 불을 낮춰놓고 밤새 내일 아침까지 푹 오는 거죠. 이제부턴 시간의 몫입니다. 다음 날 하룻밤 꼬박 끓여낸 장어 진국. 이만하면 잘 된 건가요? 뼈를 보면요, 뼈가 이렇게 허물어져 완전히 가루처럼 이렇게 물이 잘 우려진 거예요. 이제 손님상에 오를 차례입니다. 싱싱한 재료에 정성까지 듬뿍 담았으니 그 맛이 한번 상상이 갑니다. 사장님, 그리고 간장구이도 한 개만 받아볼까요? 요즘 손님들이 많이 찾는 신메뉴 역시 어머니가 개발한 각종 양념 장어 구이인데요. 그중에서도 1등은 간장 양념 구이입니다. 불맛까지 더하며 달달 볶아내는 게 맛의 포인트. 아이고 스케줄인데 간장장어. 간장장어요? 네. 장어가 양념장어 종류가 3가지인데 불장어, 간장장어, 고추장어 3가지거든요. 그중에서 저기 애기 있으신 손님들은 간장장어 보통 많이 시켜 드시거든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한 건데요. 어머니 손맛으로 탄생한 인기 메뉴 간장 양념 장어 구이부터 소금 구이가 느끼할 때쯤 찾는 고추장 양념 구이까지 더 다양해진 메뉴 덕분에 가게를 찾는 손님도 점점 더 늘고 있다는데요. 과연 오늘 어린이 손님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요? 저도 약간 애들 입맛이긴 한데 애들한테는 무조건 간장이 좀 달콤하고 하니까 애들이 좋아해요. 만족스럽게 장사를 마치고 갑부가 향한 곳은 다른 지점. 또 일을 도우러 간 건가 했는데 뭔가를 챙깁니다. 그 안동점이 여기 바로 옆에가 안동댐이거든요. 근데 바빠서 계속 낚시를 못 갔어요. 오늘 이제 봄날 지나고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그래서 한번 오늘 민물장어 낚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모처럼 휴식 시간을 갖기로 한 갑부. 목적지는 장어 낚시 포인트인 안동댐입니다. 오늘은 꼭 장어 한 마리를 낚아올릴 꿈에 부푼 갑부. 지금부터 밤새도록 낚시를 할 생각이랍니다. 이렇게 시간을 낸 것도 정말 오랜만. 사업을 시작하곤 처음입니다. 옛날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하고 싶다 했는데 가자 하고 4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사실 아까부터 이거 생각만 하더라고요. 내가 장어를 굽고 있는 건지 낚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오늘 목표는 뭐예요? 민물 한 번도 잡지는 못했지만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씩씩하게 걷고 있는 청년 갑부 장병규 씨. 그의 바람은 사실 소박합니다. 저희 거 드시는 분들이 보면은 수입산 아니냐고 막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49,000원에 바꾸어갖고 주니까 이거를 수입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소독삭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절대 2,000%, 3,000% 아니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드시면 되고 저희가 단가가 아무리 싸게 해서 49,000원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냥 49,000원이 보통 돈은 아니거든요. 맛있게 잘 드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어장 한켠에서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는 그 남자. 갑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누가 이 호떡을 겨울 간식의 대명사라 칭하였는가. 그야말로 계절 불문. 호 하고 먹으면 떡하고 입에 붙으니 뜨거운 여름날 제대로 불났습니다. 맛있어, 먹어봐. 기가 막혀요, 그냥. 클래스가 다르다. 그 클래스의 시작은 중고리어가 50만 원으로 샀고요. 처음 벌었던 돈이 3,000원인가 지금은 35원. 호떡으로 시작된 종만 씨의 도장 깨기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채널 A